안녕하세요. 음, 오늘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켰고, 오늘은 조금 좀 앞으로 벌어질 검찰개혁 얘기 좀 하고, 이 이야기의 연장선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죠. 그 공식적 입장은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의 큰 틀을 보면 검찰 개혁이 뭐 망가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고 추석 이후로 좀 조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제가 좀 하신 그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제가 먼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상상 이상으로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구난방이라는 건 특히나 약간 이제 정부를 보좌하는 그 정책적인 정리 노선, 그러니까 정책적인 보좌 노선이 되게 뒤죽박죽인 상황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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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매우 안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어, 그러니까 언론 개혁도 노동 개혁도 뭐 검찰 개혁도 전부 다 추석 이전으로 못 박아 놓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공약을 추석 이전으로 못 박아 놓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물론 8월 26일까지 2차 상법 개정안을 날짜를 지키는 건 우리 정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국민들한테 한 우리 지도부의 첫 약속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지키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설왕설래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는 이건 아주 1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 2차 상법 개정안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본 게임은 그 이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 시기에 대통령님은 미국으로 순방을 가고 그 미국 순방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2차적 조치, 그 다음에 그 관세 이후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된 이후에 벌어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포괄임금제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추석 전에 언론 개혁도 박아버렸죠. 딱 못 박아버렸고 검찰 개혁도 못 박아버렸고
이제 다른 노동력도 못 박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분명히 오늘 김일성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똑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정청의 유기적인 소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당정청의 유기적인 소통이란 부분을 오늘 강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2차 상법 개정안 이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개혁도 언론개혁이지만 1차적으로 검찰을 빠르게 제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법안이 통과되고 뭐 휴가를 다녀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특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일이 되면 사실상 특검은 원래 초반에 보장받은 1차 수사기간 90일 중 60일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약간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법 연장도 아직 좀 덜 논의가 되었고 덜 무르익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법안의 추진 날짜는 좀 지나치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판단을 왜 쓴 거냐면 속도 조절을 못 한다라기보다 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고 날짜가 밀리더라도 큰 틀에서 야당도 크게 뭐라고 하지 못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성의 법안이 나와야 된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짜가 밀리고 여야랑 합의해서 내용이 아주 살짝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없고 이제 야당도 건드리지 못하는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바를 시사하는 바냐면 큰 틀의 이야기는 전부 다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를 돌려 말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선다라는 건 아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실 생각도 있다라는 걸 넌지시 내비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지도부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8월 26일 상법 개정안 2차 개정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2차 개정까지만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원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제 뭐 언론 2차 개혁이나 이제 노동 개혁 같은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좀 급하게 추진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은 총리님이 직접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큰 틀은 다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큰 틀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혁신당 안과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한 합의가 세부적으로 좀 덜 맞춰진 것 같다라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 민주당 안에서 아주 세부적인 논의를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건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국무총리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26일 날 TF팀의 최종안이 나오면 거의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큰 틀은 다 나왔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조율이 너무 빠르게 되고 있고 그 속도 대비 세부적인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보았을 때는 세부적인 정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 지도부가.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좀 더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찌됐든 검찰 개혁안 중에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죠. 국가수사본부란다. 그건 경찰이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실로 가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직접 입장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 아니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니든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서로 좋은 점 그리고 위헌성이 없는 부분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잘 됐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죠. 세부 만약에 검찰개혁의 날짜가 국무총리님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 국무총리님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진행이 안 되거나 큰 틀에서 크게 바뀐다라는 느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조국혁신당 안과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한 합의도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세부적인 안 부분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걸 보면 세부적인 안이 아직 되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국무총리실이 직접적으로 나서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오히려 검찰개혁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나을 거야.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검찰개혁 법안은 정말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의 합의된 부분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네 가지 원칙은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 역시 큰 틀의 합의는 전부 다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TF팀을 안만 믿고 있는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좀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죠. 만약에 검찰 개혁을 추석 이후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중도층들도 원하는 법안의 처리 속도를 지도부가 높여야 되는데 과연 어떤 법안을 위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상황, 이제 지금은 이제 위기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안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음, 어찌됐든 이제 국무총리실과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그 시기가 좀 밀릴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연기가 되는 것이 좀 가시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저는 어차피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가는 게 검토되고 있던 게 국정기획위원회나 이제 검찰개혁 TF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주도권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가져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검찰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안을 조금 그런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연장안, 그리고 날짜 조율안 뭐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목으로 뽑힌 것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진짜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이제 지도부가 드디어 이제 법안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란 봉투법이 23일 날 올라간다. 그리고 24일 날 처리하고 25일 날 이제 상법 개정안 올라가고 그 26일 날 상법 개정안 처리한다. 그래서 8월 안에는 이런 1차 개혁 입법 법안은 완전히 마무리를 한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우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매우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상법 2차 개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8월 안에 통과가 되는 거는 매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잘했다고 또 박수 쳐주시고 어찌됐든 이제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국무총리실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날짜가 밀리더라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8월이 또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 송수대로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관심과 당원 가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저들이 이제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저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물타기 정황들이 보이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김무성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외부로 좀 대놓고 얘기하시는 타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한 거 보면 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메시지를 좀 던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서 날짜가 그러니까 당원 비율, 지방선거 때의 당원 비율 물타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좀 지방선거 전에 좀 제대로 오히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원 가입과 지방선거 준비를 좀 가열차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난도질 당하지 않는다면은 한 6개월 유예까지는 받아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법안 내용을 난도질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국힘이 제시한 수정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작성한 안으로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대안이긴 한데 대안에서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유예 정도는 저는 받아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전 1년은 좀 너무 길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시행은 내년 9월이기 때문에 너무 늦고요. 내년 한 3, 4월쯤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뭐 6개월, 7개월 뒤에 시행이면 이제 준비 기간도 기업 입장에선 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 너무 길고. 정청래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요 정도 검찰 개혁은 이제 좀 연기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법안들은 8월에 통과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럼 이제 왜 검찰 개혁이 이제 준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성호 교체론이 나오고 정성호 수박론이 나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성호 장관을 그리고 윤호중 장관을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미양님, 일단 주제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일단 듣고 제가 질문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그러면 검찰 개혁이 연기가 되고 국무총리실이 주도권을 잡고 대통령실도 얘기해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데 왜 정성호 법무장관을 흔드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의원 시절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저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깔고 갑니다. 저는 이제 4선 의원, 5선 의원 정성호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닥 좋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지금 법무장관의 교체는 정말 좀 정치적 수라고 보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속도는 늦추지 말되 말되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검찰개혁 법안이 굉장히 강하게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나아가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위헌 제청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이제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 제청하고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 뜨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합헌이 뜬 상황에서 합헌이 뜬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2년 3년이 지나야 2년 3년이 지나야 법안이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법안의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성호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이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정성호는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보수파인 것도 맞아요. 민주당 안에서의 보수파인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성호 의원을 비판했던 부분은 대통령님이 굉장히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마 성수님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성호 의원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님에게는 큰형님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큰형님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형님이라는 이제 인지도를 쌓고 사실 찐친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인지도를 쌓아오는 과정에서 저는 사선 의원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활동력이 없고 그리고 막판에 좀 활동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제 최상목 그 탄핵 안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사회의원의 의장을 기본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각을 세우는 건 좀 그렇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죠. 비판을 많이 했고 그 비판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재부를 건드려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좋을 게 없다라는 식의 조언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중진으로서 그건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적이고 저는 그래서 의원 시절에 정성호는 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크게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래요. 유튜브에 나와서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은 방송에 나와서
말만 시원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음, 음. 말만 시원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음, 어. 말만 시원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개혁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논리가 맞으려면 저는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정성호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후보군을 두세 명 뽑아놨어요. 어. 정성호나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이 진짜 만약에 법무장관을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실이 후보군을 뽑아놨어요. 어. 뽑아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막 버티고 막 필요 이상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후보군이 이미 있는데 정성호가 버티고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들이 아니 후보군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미 교체설이 도는데 정성호 왜 버티냐 정성호 왜 버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전 그건 이해를 해요. 여러분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군을 뽑아놨는데 정성호가 자기 인맥으로 버텨요. 그러면 유튜브들 얘기하는 게 맞지. 정성호를 바꿔야 되고 정성호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버티는지 모르겠고 전 이런 얘기 하는 거 맞다라고 봐요. 전 이런 얘기 하는 거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정부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어. 우리 정부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됐단 말이야. 음. 정부 출범한 지도 3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장관을 또 바꿔버리면 또 내각이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지금 우리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내각이 완전하게 구성이 된 거를 된 게 아니에요.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를 아직 실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문회랑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만 됐지 청문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각 구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 청문회에서 낙마면 또 뽑아야 돼요. 또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교체론을 왜 띄우는 건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긴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주도해서 검찰개혁 수정안을 받으면 내가 정성호 깎게요. 그거는 그거는 수동 맞지. 만약에 대통령님이 공론화 거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갖고 막 검사들 만나가지고 검사들 얘기 듣고 수정안 받으면 그때는 제가 깎게요. 그때 가면 제가 깎게요.
아니 그때는 까도 되잖아. 그때 가면 까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까면 되잖아.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법무장관이라는 어? 이름 아래에 수정안을 그러니까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까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까면 되지. 아직은 변호인 단독 접견 못하게 막았고, 지금 증거 분실된 거 감찰하라고 했고,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성호가 진짜 못했을 때 까자고요. 네, 알겠지.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정성호가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대폭 받는다 그러면 까겠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해요. 윤석열이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단독 접견하고 전화번호 핸드폰도 주고 한다라고 하니까 야 단독 접견 금지, 그러니까 구치소장 교체했고, 지금 검찰이 증거 유실했다고 하니까 야 그럼 감찰해, 누가 유실했는지. 법무장관이 여기서 뭘 더 해요? 법무장관이 여기서 뭘 더 해? 안 그래요? 법무장관이 여기서 뭘 더 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법무장관 여기서 뭘 더해?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개적으로 조만간 나올 얘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어떤 특정 어떤 특정 개혁안에 집착한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혁신당 안이랑 민주당 안 중에 일치되고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협의해보자 이런 스탠스인데 왜 흔드는지도 모르겠어. 뭐 조혁당에 반감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조혁당을 좋아하는 유튜브들 중에서 막 정성호가 조혁당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안 이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이꼴 수가 있죠. 근데 이슬님 일단 제 말을 들어보셔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정성호 장관이 조혁당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건 별로야, 이건 하지 마 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가요. 그러니까 조혁당 안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뭐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이해가 가요. 그거면 이해라도 간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성호 장관은 현재 민주당 아니든 혁신당 아니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자는 쪽이에요. 어느 당의 혁신안을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성호를 흔들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슬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봐요, 이슬님 봐요.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슬님. 만약에 제가 정성호인데 야 혁신당 안은 뭐 너무 뜬구름 잡기 아니야 이거? 막 이러면서 혁신당 안은 웬만하면 반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혁신당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까는 거 자체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요. 뭐 법무부 안에서 혁신당 안은
혁신당 안은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스토킹님 그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뭐 까는 거 개인적으로 정성호를 까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혁신당 안을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무부 안에서 TF 안에서. 근데도 정성호를 욕을 한다는 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 여기서 욕을 해? 정성호를 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정성호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개혁 의원들은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 룰랄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막판 가서 타협을 하면 제가 깐다고요. 그거는. 근데 지금 까는 그러니까 깔 만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장관이어도 야 쟤 잘라 이러면 자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잖아요. 회사 회장이라고 해도 맘대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이재용 삼성 회장도 삼성 직원 맘대로 못 잘라요. 지방 좌천은 빠르게 시킬 수 있겠지만 맘대로 해고는 못 시킨다고. 이미 어느 정도 김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직 줬잖아요. 그럼 원하는 거 웬만큼 받았다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꼭 장관일 필요는 없잖아. 교육연수원장이 얼마나 큰 자리인데 그거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교육연수원장 큰 자리 받았으면 됐지 뭘 장관을 흔들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릴게요. 정성호가 못하면 깎게. 제가 방송에서 깔게요. 정성호 장관을 깔 거예요. 아니 정성호 장관 못하면 내가 깎게. 근데 지금은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대통령님이 저도 이제 정성호 윤호중 부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못하면 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안행부다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부탁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부탁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서는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든 뭐 청와대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아무 말 없이 따라가면 그게 군사독재 정부랑 똑같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헌법을 준수하면서 할 일 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감찰을 맘대로 감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어. 아니야, 그러니까 무문이가 미룬 거 아니에요. 미룬 거 아니에요. 미룬 거 아니에요. 미룬 게 아니라 이거 미룬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려진 거. 이거 정정해 드릴게요. 어. 어. 무문님 보고 계시나요? 어. 무문님 보고 계시나요? 어. 그러니까 미룬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21일 날 열리잖아요. 룰랄님 감사합니다. 룰랄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하트가 안 눌려? 눌렸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1일부터 임시회의가 열리잖아요. 임시회의가 열려요. 임시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그날 방송문화진흥법이 올라가요. 필리버스터 없이. 필리버스터 없이. 필리버스터 없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필리버스터 없이 올라가요. 21일 날. 그러면 필리버스터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1일 날 방송문화진흥법은 통과가 돼요. 그리고 21일 날 오후부터 뭐가 진행이 되는 거냐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문이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21일 날 방송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고 21일 날 오후부터 교육문화방송진흥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교육문화진흥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22일 날 이제 22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23일이다. 23일 날 오후에 1번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우리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니까 본회의를 좀 종료해달라. 열어주지 말아달라. 근데 지금 22일까지는 그러니까 예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3일 오전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러니까 확 여는 게 아니라 21일 날 방송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21일 날 오후에 교육문화진흥법이 올라가요. 그리고 교육문화진흥법이 올라가고 이제 22일 날 교육문화진흥법이 이제 종료가 될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종료가 되고 22일 날 교육문화진흥법이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럼 22일 오후에 노란봉투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3일 날 그냥 본회의 종료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22일 날 본회의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올려놓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좀 진행을 하다가 12시 지났습니다. 그럼 22일 날 이제 본회 임시회의를 종료합니다라고 하고 23일 날 이제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라고 본회의에서 기록을 해놓는 거. 임시회의에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거 적어드릴게. 이거 그래서
23일 날은 국힘의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사항을 받아들여서 노란 봉투법까지는 이제 상정을 해놓고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서 본회의를 끊어서 노란 봉투법까지는 종료를 시켜놓고 23일 날 쉬고 2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23, 24 쉬고 본회의를 열어서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 날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26일 날 오후에 종료를 시켜가지고 26일 날 종료를 시켜가지고 26일 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간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또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공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동영상 관리를 들어가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적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룰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정안은 안 받는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명이 감사합니다. 여기 적어드리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적고 있습니다. 미양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하트 제가 안 눌러드려도 된다. 하트 안 눌러드려도 되네. 요거예요. 지금 쳤습니다. 연장해야죠. 연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요거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뭐 붙여넣기 하세요.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 방송 다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시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요 순서로 갑니다. 요 순서로 갑니다. 이제 암치됐든 그런 상황에서 정성호 흔들기는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명분 이제 정성호 흔들기는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호를 지켜야 1기 내각이 1년 이상을 가요. 1기 내각이 1년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23일날 우리가 무턱대고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무무님. 요거는 잘못 퍼지면 또 음모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국힘당의 읍소를 한 번은 받아줬다. 그러나 법안 처리 날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밀어줬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전당대회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기가 힘들대요.
아니 저도 정성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으로 갈게요. 요거는 제가 편집을 좀 해가지고 질문 시간으로 갈게요. 질문 주세요. 여러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늦게 해도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중당적 문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다고는 봐요. 아니 수치를 너무 기계적으로 맞춘 듯한 인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빨리 이중당적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음. 30만요. 룰란이 30만요. 그 간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최상목 탄핵안 얘기할 때 기재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고생하는 거 안 좋게 본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실망이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실망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실망이다. 유튜브 러브님 질문에 말씀드리면 간섭이 아니라 그런 식의 의견을 내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법무장관 해도 불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종료할게요. 자, 왜냐면 이거 편집하고 다시 바로 올려야 돼가지고. 예. 어. 예. 편집하고 바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예. 여러분 그리고 그거예요. 제가 영상에 후원 계좌도 이제 조금 이제 영상 편집본에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영상 편집본에 넣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재부한테 알람방구 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걸 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편집을 빠르게 해서 후원 계좌도 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 편집본을 바로 이거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편집본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이 편집본을 기준으로 어, 편집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편집본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서 한 그러니까 앞뒤로 5분 그 다음에 길면 여기서 10분 정도 좀 더 덜어낼 거예요. 어, 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좀 덜어낼 건데 그래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조회수나 이런 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아까 했는데요, 회원님? 그거 저 잡는 거 쉽지 않다라고 봐요. 잡는 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이거 이제 질문 답변하는 부분도 제가 계속 이제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시간 지나면 못 잡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발본색원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핵심 요약 영상에 대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 라이브 편집하면서 다시 올리고 핵심 요약 영상도 다시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이제 비공개 처리되고 올라오는 편집본으로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편집본 영상에 이제 후원 계좌 이렇게 박아 놓는 거가 훨씬 편하세요? 어떠세요? 이제 후반 끝에 조금 박아 두려고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차라리 그게 나으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전문 분야 아니고 중진으로서 좀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 법무장관 잘하니까 굳이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예, 요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편집해서 올릴게요.